우리는 매일 생각하고 기억하며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그 모든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뇌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뇌 건강은 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결국 그 답은 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 기억, 선택, 그리고 삶의 방향까지도 모두 이 작은 기관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이야기할 때 혈압이나 혈당, 체중과 같은 수치에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정작 뇌 기능의 변화에는 둔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일이 늘어나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습니다. 단순한 피로나 나이 탓으로 치부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들은 결코 가볍게 지나칠 신호가 아닐 수 있습니다. 뇌는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변화를 시작하며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그 기능이 점점 약해지기도 합니다. 이 책은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병이 발생한 이후의 치료가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 뇌가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뇌는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 반복되는 생활 패턴, 그리고 무심코 지나치는 선택들이 쌓이면서 서서히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생활 방식이 미래의 뇌 상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뇌 역시 다른 신체 기관과 마찬가지로 관리와 노력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바른 습관과 적절한 자극, 그리고 꾸준한 관심이 더해진다면 뇌는 다시 활력을 되찾고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시작하느냐입니다. 증상이 나타난 이유가 아니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느끼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뇌가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방식으로 약해지며 또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를 차근히 살펴보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기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결국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함께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뇌의 기능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뇌의 변화는 매우 느리고 점진적으로 진행됩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에서는 이미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너무 조용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신호를 인식하지 못한 채 지나간다는 점입니다. 결국 어느 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뇌 기능의 저하를 체감하게 되고 그때는 이미 상당한 변화가 진행된 이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뇌가 무너지는 과정은 단순한 노화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기능이 감소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상의 습관과 환경입니다. 수면이 부족한 상태가 반복되고 스트레스가 지속되며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생활이 이어질 때 뇌는 점점 제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조건이 매우 쉽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누구나 예외 없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아주 사소합니다. 집중력이 예전보다 떨어지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느려지며 방금 들은 내용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일이 늘어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피로로 여겨질 수 있지만 사실은 뇌 신경망의 연결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는 수많은 신경세포들이 서로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받으며 작동하는데 이 연결이 약해지면 정보 처리 능력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잘못된 생활 습관은
뇌의 회복 능력까지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깊은 수면이 부족하면 뇌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뇌 기능 저하를 가속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뇌의 특정 부위를 위축시키고 감정 조절과 기억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뇌는 사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잘못 사용되어서 더 빠르게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변화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일상 속에서 반복하는 선택과 습관에 따라 뇌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뇌의 붕괴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충분히 예측 가능한 과정이며 동시에 관리가 가능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작은 무관심이 미래의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억력이 나빠졌다는 말을 가볍게 주고받습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가 잘 떠오르지 않거나 익숙한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을 때 그것을 단순한 건망증으로 넘기곤 합니다. 그러나 기억력은 단순한 저장 기능이 아니라 뇌 전체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복합적인 과정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기억을 못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뇌의 여러 기능이 동시에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기억은 크게 저장, 유지, 그리고 인출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접하면 뇌는 이를 신경망에 기록하고 필요할 때 다시 꺼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집중력, 감정 상태, 수면, 반복 학습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작용해야 합니다. 즉, 기억력은 특정 능력 하나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뇌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억력이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뇌 신경망의 연결 약화입니다. 새로운 경험이나 학습이 줄어들고 반복적인 일상만 지속될 경우 뇌는 더 이상 새로운 연결을 적극적으로 만들지 않게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회로는 점점 약해지고 결국 정보 처리 속도와 정확도 모두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노화의 결과라기보다 사용의 감소에서 비롯되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와 감정 상태 역시 기억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속적인 긴장과 불안은 뇌의 기억 형성과 관련된 기능을 방해하며 이미 저장된 정보조차 제대로 떠올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수면 부족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깊은 수면은 낮 동안 입력된 정보를 정리하고 강화하는 중요한 과정인데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억은 쉽게 사라지고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억력 저하가 반드시 치매와 같은 질환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경우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반복하며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기억력은 다시 회복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기억은 타고나는 능력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활동적인 기능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기억력이 사라지는 과정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일상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바꾸는 역시 거창한 방법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작은 변화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뇌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일상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선택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동들이 단기간에는 큰 영향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위험성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뇌는 우리가 반복하는 생활 방식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서 기능 저하를 서서히 가속시키게 됩니다.
결국 뇌를 망치는 것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무심코 이어지는 일상의 패턴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대표적인 요인은 수면 부족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뇌는 하루 동안 쌓인 정보를 정리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합니다. 특히 깊은 수면 단계가 부족할 경우 기억의 저장과 정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는 곧 집중력 저하와 인지 기능 감소로 이어집니다. 수면을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를 회복시키는 시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일시적으로 집중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지속될 경우 오히려 뇌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장기간의 스트레스는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뇌 영역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감정 조절 능력까지 떨어뜨립니다. 결국 작은 자극에도 쉽게 지치고 사고의 유연성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식습관 역시 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불규칙한 식사, 과도한 당 섭취, 영양 불균형은 뇌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뇌는 매우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공급이 불안정해지면 기능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자극적인 음식에 익숙해질수록 뇌는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게 되고 이는 집중력 저하와 피로 누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체 활동 부족도 간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뇌로 전달되는 혈류와 산소 공급이 감소하고 이는 뇌 기능 전반의 저하로 이어집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뇌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자극입니다. 그러나 현대인의 생활은 점점 더 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며 이는 뇌 건강에 장기적인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뇌를 망치는 생활 습관은 특별하거나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반복할 수 있는 일상의 선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습관들이 쌓일 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이야말로 뇌를 지키기 위한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뇌는 한번 나빠지면 되돌릴 수 없는 기관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뇌는 변화에 적응하고 스스로를 재구성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능을 회복하거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자극을 주느냐,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꾸준히 반복하느냐입니다. 즉, 뇌는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훈련의 대상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생활 리듬의 안정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일정한 시간에 깨어나는 규칙적인 패턴은 뇌가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깊은 수면은 뇌를 회복시키고 기억을 정리하는 핵심 과정이기 때문에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오래 자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리듬 속에서 충분한 깊이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운동 역시 뇌를 살리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혈류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뇌로 공급되는 산소와 영양이 풍부해집니다. 이는 신경세포의 활동을 촉진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운동은 몸의 건강을 넘어 뇌를 깨우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식습관 또한 중요한 축을 이룹니다. 뇌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과도한 당 섭취를 줄이고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뇌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단기간의 변화보다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식습관이 뇌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에 더해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고하며 반복을 통해 익히는 과정은 뇌 신경망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는 단순한 지식 축적을 넘어 뇌를 사용하는 상태로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기능은 약해지지만 꾸준히 사용하는 기능은 더욱 강화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뇌를 살리는 핵심 습관은 특별하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리듬을 바로잡고 몸을 움직이며 균형 있는 식사를 유지하고 꾸준히 배우는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원칙들이 반복될 때 뇌는 서서히 회복의 방향으로 나아가며 그 변화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치매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질환이지만 동시에 막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변화라고 생각하거나 특별한 경우에만 발생하는 병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치매는 갑작스럽게 시작되는 질환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 역시 특별한 시점이 아니라 지금의 일상 속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인식입니다. 기억력 저하나 집중력 감소와 같은 초기 신호를 단순한 노화로만 치부하지 않고 그 변화를 세심하게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익숙한 일을 수행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등의 변화는 뇌 기능의 저하를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를 조기에 인식하고 대응할수록 뇌 기능을 유지할 가능성은 훨씬 높아집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 방법은 생각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합니다. 먼저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한 수면과 식사, 활동 시간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뇌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꾸준한 신체 활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신경세포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치매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또한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고하며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과정은 뇌의 연결을 강화하고 기능 저하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한 정보 소비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학습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책을 읽고 내용을 정리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과의 대화와 교류는 뇌를 자연스럽게 활성화시키며 감정과 인지 기능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반대로 고립된 생활은 뇌 자극을 줄이고 기능 저하를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 속에서 꾸준히 사람을 만나고 소통하는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치매 예방은 특별한 치료법이나 단기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 전체를 조정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 하루의 선택 하나가 쌓이면서 뇌의 상태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변화가 미래의 뇌를 만든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예방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뇌 건강은 단순히 몇 가지 습관을 실천한다고 해서 완성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근본적인 것은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뇌 기능을 오래 유지하고 어떤 사람은 빠르게 저하를 경험하게 되는 이유는 결국 삶을 대하는 방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뇌 건강은 기술이나 방법 이전의 태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와 의미를 가진 삶은 뇌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는 힘을 가집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이루고 싶은 방향이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계획하며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자체가 뇌를 자극하고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목적 없이 반복되는 일상은 사고의 폭을 좁히고
뇌를 점점 수동적인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감정과 관계 또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뇌의 활동을 촉진하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유리한 환경을 만듭니다. 반대로 지속적인 부정적 감정은 뇌에 부담을 주고 사고의 유연성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와 교류는 뇌를 자연스럽게 자극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공감하는 과정은 단순한 소통을 넘어 뇌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기회가 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계속 배우려는 태도입니다.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가장 활발하게 반응합니다. 익숙한 것만 반복하는 생활은 편안할 수 있지만 뇌의 입장에서는 점점 사용할 필요가 줄어드는 환경이 됩니다. 반대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과정은 뇌 신경망을 강화하고 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크고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호기심을 유지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이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뇌의 변화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상태를 만들고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지금 가능한 작은 실천이 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뇌의 건강을 지키는 삶의 태도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의미를 찾고 관계를 유지하며 배우고 지금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원칙들이 반복될 때 뇌는 자연스럽게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그 결과는 우리의 삶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하나로 모아보면 뇌 건강은 특정한 한 가지 요소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력, 생활 습관, 감정 상태, 인간관계,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곧 우리의 뇌 상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즉, 뇌는 단순히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반영하는 거울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뇌 건강을 이야기할 때 특별한 방법이나 빠른 해결책을 기대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책이 일관되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뇌는 단기간의 노력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기보다는 일상의 반복 속에서 서서히 달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지속하느냐에 있습니다. 작고 단순한 습관이라도 꾸준히 이어질 때 그 변화는 예상보다 훨씬 깊고 오래 지속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뇌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뇌 기능이 일방적으로 감소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환경과 자극에 따라 충분히 다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몸을 움직이며 관계를 유지하고 스스로를 자극하는 삶을 이어갈 때 뇌는 계속해서 활성화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런 자극 없이 반복되는 일상은 뇌를 점점 더 정적인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생활을 돌아보고 작은 부분부터 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수면을 조금 더 신경 쓰고 몸을 조금 더 움직이며 새로운 것을 하나라도 시도해 보는 것,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쌓일 때 뇌는 그 변화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눈에 띄게 빠르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작은 변화라도 시작할 것인지에 따라 앞으로의 뇌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행동 속에서 이미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삶의 마지막을 이야기할 때 건강이나 재산을 떠올리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깨어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해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삶의 의미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뇌를 지키는 일은 단순한 건강 관리가 아니라 삶의 존엄을 지키는 일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뇌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으며 동시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서서히 약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방향은 이미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해 확인했듯이 뇌는 작은 변화에도 반응하고 그 변화가 반복될 때 분명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하루의 리듬을 조금 더 안정시키고 몸을 한 번 더 움직이며 새로운 것을 하나라도 배우려는 시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노력은 모두 뇌를 살리는 행동입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일 때 우리는 스스로의 변화를 느끼게 되고 그 변화는 다시 다음 행동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앞으로의 뇌 상태를 결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이며 가장 늦지 않은 때입니다.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기보다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가 반복하는 행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뇌가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얻은 이해가 단순한 지식으로 머무르지 않고 실제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변화가 쌓여 여러분의 삶을 더 또렷하고 더 깊이 있게 만들어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앞으로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